음, 어제 좀 양이 많았죠. 생각보다 뒤쪽에 화면 꾸미는 코드가 중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코드가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손은 좀 아직 안 풀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랑 오전에 하나, 오후에 두 개를 해볼 건데, 오늘은 템포를 조금 늦춰서, 오전에 화면 하나에서 좀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별도의 화면 디테일을 붙여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슬라이드도 배포를 했는데 파일을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완료하신 분들도 있고 완료 다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어제 시점에서 끝난 거를 제가 코드 정리를 조금 더 해서 같은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정리했고 파일이 두 개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데이 원이라고 돼 있는 거 거기 데이 원이라고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넣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를 한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마이크가 좀 불안해서 목소리로 할 건데, 만약에 뒤에 계신 분들 소리 안 들리면은,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목소리 어떻게 잘 들립니까? 들리나요? 뒤에서 하는데? 네. 야구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야구장에서도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와중에도. 회식 자리 가면 일부러 사람 없는 구석으로 몰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파일 다 준비가 됐나요? 그 파일 준비라는 게 압축 파일이 본인 컴퓨터에 있어야 돼요. 압축 파일이랑 슬라이드가 본인 컴퓨터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일단 할 거는 어제 한 거, 왼쪽이 어제 한 거를 이제 탭 기능까지 조금 더 넣어서 구조를 다시 만들었고, 이제 파일을 압축을 풀면은 폴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앱 B1 네, 언더바 1이라고 해서 여기 메인 폴더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메인 파일이 있고 두 번째 폴더에서는 그 파일을 화면별로 좀 분리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구성이랑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한 10분 동안은 제가 나눠드린 파일을 가지고 프로젝트 세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신규 프로젝트로 생성을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 어제 작업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라이브 폴더 안에 폴더를 두 개 그대로 드래그 하면은 카피가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 안에. 그래서 이 두 개 폴더를 그대로 삽입을 하면은 여러분들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충돌은 따로 하지는 않도록 폴더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 프로젝트로 다시 만든다고 하시면은 이번에도 캐시드 네트워크 이미지를 먼저 추가하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그 프로젝트 세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놓으니까 잘 모르겠죠? 네, 프로젝트 생성 방법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시면 어제 슬라이드에 프로젝트 생성 방법 다시 첨부해놨으니까 어제 슬라이드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명령 팔레트를 열어주시고 플러터의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어제 나눠드린 파일에서 프로젝트 생성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시면은 본인이 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왼쪽 위에 파일 메뉴로 가서 왼쪽 위에 파일 메뉴로 가서 새 윈도우 열어서 작업하면은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는 컨트롤 시프트 P, 맥 사용자는 커맨드 시프트 P를 눌러서 명령 팔레트를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터 뉴 프로젝트를 입력을 하면은 밑에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고 폴더를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이름까지 정해서 생성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생성이 다 끝나셨다면은 다음과 같이 경로가 나와 있을 거고 여기에서부터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플러터 메모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라고 하시지 말고 신규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제가 나눠드린 파일을 라이브 폴더 내에 복사를 해 주시고 파일 단위로 카피하면은 기존 거랑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브 폴더 밑에 앱 언더바 B1, B1의 1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크린 폴더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복사가 안 돼요.
네. 같은 문제인데 압축을 푼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풀었어요. 압축을 먼저 보시고 그 윈도우 기본 압축 프로그램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직접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눠드린 코드를 반드시 압축을 풀고 폴더인 상태에서 해야 매크로 진행이 됩니다. 압축 프로그램 풀도를 잘한다고 하면 반디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퍼스펙의 글을 삽입했습니다. 이게 또 가장 같은 에러가 뜨나요? 잠시만요. 같은 에러가 뜨나요? 지금 혹시 에러 안 뜨시는 분? 오늘 또 환경 결정이 확인해 볼게요. 된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손금 이건 없으면 네, 생일 때 네.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세팅할 때 셀렉트 디바이스 꼭 해주시고, 지금 에러가 다 나죠. 또 어디서는 아웃을 다시 이거 해결 거기에서 이걸 아까 보니까 인터넷 설정 있고 있는데 실행하고 그리고 그 파일 카피하면은 밑에 테스트 파일 오류라는데 걔는 지워주세요. 네. 또 네. 이거 통째로 아니요, 그 파일 다트 파일만 지워주세요. 테스트 폴더 안에 다트 파일만 지워주세요. 다른 분들도 이거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오류 아닙니다. 네, 테스트 파일 그러니까는 텔레폰 디바이스 또 안 되시는 분은 네.
아니요, 또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셀렉트 디바이스 서 실행까지는 오늘은 그래도 목표 시간보다 빨리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났던 에러가 여기서 붙이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작성을 하고 저장이나 개설 안 해서 패키지가 안 받아져 있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저장해서 밑에 패키지 다운로드가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통째로 전달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 태국 폴더들이 나와서 하나당 한 몇백 메가씩 넘어가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나중에 아니지. 나중에 비슷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지금 실행됐죠? 아직 안 된 사람 둘 도와주세요. 셋. 네. 네. 없네. 지지. 저장하고 되는 거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네, 받은 건 파일 다른데 파일을 가지고 그것을 삭제했어요. 네. 벌써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안 끝났으면은 돈 받으시고. 그, 오늘도 오전에는 환경 설정으로 좀 시끌벅적했네요. 생각보다 좀 걸렸어. 지나가기 전에 파일 교통 정리한 것만 좀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어제는 메인.점 다트 안에 좀그 바텀 내비게이션도 넣고 홈 폴더 그 인스타그램 UI나 홈 UI, 메인 UI, 홈 UI를 같이 넣어놨는데 걔네들 좀 보기 좋게 파일 몇 개를 나눠놨습니다.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앞으로 해야 될 앱 B1 파일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일 많이 사라진 게 그 마이 앱이랑 리스트 위젯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해주셔야 될 거는 나중에 프로필이나 뭐 다른 화면을 이동할 때 여기 홈 UI 있는 것처럼 해당 화면 여기서만 수정하면은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바텀 내비게이션은 어제 했으니까 안 보이게 좀 치워놨습니다. 나중에 코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바텀 내비게이션을 어디로 치웠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그런 베이스 UI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베이스 UI 파일 따로 만들어서 여기 인트 셀렉티드 인덱스부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어제 그 메인 UI 속에 여기저기 모아놨던 걸 여기다 막 해놓고 위젯을 인자로 받아서 그냥 바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UI 파일은 여러분들이 수정할 일이 거의 없다.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은 밑에 탭 옵션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 파일만 수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바텀 내비게이션에서 밑에 아이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우거나 늘려주면은 밑에 있는 바텀 애들이 늘었다 줄었다 할 거고 그거랑 같이 대응을 해서 그 메인.점 파일 저는 이름을 바꿨는데 메인 파일을 여기 개수랑 내비게이션 개수랑 잘 맞추면은 화면에 얇게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이따가 하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스타그램 UI라고 이름을 지어놨던 플래시를 홈 UI로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즈 박스, 스토리 섹션, 그리고 불안하겠고 포스트 카드 3개 배치를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어제 완성을 하신 분도 있고 완성을 못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코드들이 모여 있고 포스트 카드나 스토리 섹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코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UI에 여러 가지 코드를 좀 모아놓으니까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층화해서 계속 층층이 쌓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포스트 카드 보면은 포스트 카드 안에도 저런 식으로 쭉 계층화돼서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안에 텍스트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거나 여러 가지 그 구조를 좀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얘네들을 위치를 바꿔보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해 보면서 UI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오늘까지 해서, 오늘까지가 아니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제 끝난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는 간단한 화면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화면은 여러분들 그 코드 제가 두 번째 압축 파일에 프로필 스크린으로 파일을 나눠 드렸으니까 코드 나중에 작성하다가 양이 좀 많다 싶으면은 참고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필 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프로필 탭의 초창기 모습만 해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타이틀 넣고 내용물 세로로 쌓고 사실 우리 메인이랑 어떻게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메인에서 보면은 이미지 있고 타이틀 있고 이미지 있고 버튼들 있고 텍스트들이 있었고 똑같이 이미지 있고 이미지네. 텍스트 있고 이미지 있고 텍스트 버튼 이런 식으로 쭉 쌓아가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된 클래스는 3개입니다. 이번에는 클래스를 좀 나눠보는 게 각 클래스에 해당 구역에 대한 코드만 좀 모아놔서 나중에 좀 분해하고 조립하기 용이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구조를. 그래서 프로필 스크린, 그리고 유저 프로필 이미지, 그리고 유저 프로필 버튼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필 스크린부터 같이 작성을 해볼까요? 프로필 스크린은 심플하게 해놨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앱 바에서 앱바 끝나는 부분 콤마까지는 앞에 있는 홈 UI에 똑같은 코드가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면 되고 프로필 스크린에 위젯 빌드 하나 넣고 쭉 해서 앱바 하나 그리고 바디 칼럼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 목록에는 아무것도 없이 일단 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그 스크린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필 스크린이라고 혹시 지금 그 프로필 스크린 파일을 스크린 폴더 외에 다른 데에 만드셨으면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좀 잡고 프로필 스크린은 이제 앞으로 수정할 게 최후의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는 로직 추가하는 거랑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 목록을 추가하는 거 두 가지 정도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필 스크린을 작성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은 하단에는 유저 프로필 이미지라는 거를 만들 겁니다. 유저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 건데 유저 프로필 이미지 역시 그 클래스 디테일 위젯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용자 이름을 출력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위에 사이즈 박스는 공백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 출력하는 파트 그리고 서클 아바타를 통해서 프로필 이미지 출력하는 파트 그리고 밑에 사용자 이메일 또는 기타 정보를 텍스트로 출력하는 파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프로필 편집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서 각각 부분에 따라서 별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체적인 구조 배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는 상세한 코드를 조금 더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이름은 심플하게 텍스트, 사용자 이름 그리고 스타일로 해서 폰트 사이즈 정도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코드에 해당하는 게 얘네들의 코드니까 여기를 적어놨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용자 이름 텍스트는 밑에 있는 코드를 보고 참조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코드도 이미지 그리고 버튼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이미지를 넣고 싶다, 추가적인 이미지 혹은 텍스트를 삽입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이사이에 텍스트를 배치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조절을 해보거나 그리고 사용자 이메일 또는 기타 정보 출력하는 파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정보를 텍스트로 입력을 해두면은 본인 실행 화면에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이즈 박스랑 디바이더를 몇 번 쓰는데 사이즈 박스는 해당 크기만큼 빈 공간을 만들어내서 여백 같은 거 조절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디바이더는 그 줄을 그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구역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이미지랑 기본 정보 있는 영역이랑 밑에는 영역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디바이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유저 프로파일 이미지까지 모두 작성이 끝났으면은 앞에서 비워놨던 프로파일 스크린에 그 화면 목록 추가 밑에 비워놨잖아요, 우리가. 이 비워놓은 데다가 유저 프로필 이미지 그리고 디바이더 이 두 개를 삽입을 해 놓으면은 실제로 여러분의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까지 해서 프로파일 스크린에 추가를 해도 밑에 탭을 누르면 아직 변하진 않을 텐데 탭 눌러서 변하는 코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필 스크린까지 다 했는데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메인 파일 보여드렸습니다. 메인 파일이 처음에는 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센터에 텍스트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드 보면은 얘도 없고, 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그 메인.점 바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상단에 임포트 되어 있는 것 중에 스크린 폴더의 홈스크린.점 다트랑 스크린의 베이스.점 다트는 임포트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프로필.점 스크린 다트가 임포트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스크린의 프로필 스크린을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위젯 옵션스에서 보면은 홈 그리고 서치 애드 프로필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다섯 번째에다가 프로필 스크린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다섯 개였죠? 다섯 개죠? 지금 여기 이 다섯 개니까 다섯 번째 거를 하고 프로필 스크린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프로필 스크린 추가하고 중간에 프로필 스크린을 임포트하는 것까지 하시면은 여러분이 다섯 번째 탭을 눌렀을 때 지금 추가한 프로필 스크린이 뜨도록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로필 화면 들어가 주시는 분 하나 질문 아니에요. 열심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질문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들면은 찾아가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임포트 그리고 밑에 이 위젯 옵션에 있는 프로파일 스크린을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스크린을 보는 건 메인 파일인가요? 네, 메인 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힘들었으면 빨리 와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새로운 파일로 하나 추가를 했고 화면 구성을 작성을 하면서 이제 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으로 링크할 수 있도록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탭을 계속 구현한다고 진행을 하면은 하나씩 변경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임포트한 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외부에 있는 그 우리 캐시드 네트워크 이미지 계속 속을 썩이고 있는 애는 외부에서 가져온 패키지이기 때문에 캐시드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패키지에서 해당 자체 파일을 가져온다고 명시를 했는데 우리 다리 그 프로젝트 내부에서 링크를 할 때는 절대 경로 가장 최상위 경로에서 스크린 폴더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프로파일 스크린 점 다트를 임포트 해라라고 경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크린 폴더가 아니고 다른 데다가 작업을 하셨으면은 거기서 쭉 경로가 변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잡아놨기 때문에 스크린 폴더에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용이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여러 개로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서 폴더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타입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런 컴포넌트를 보여드릴게요. 런 네, 좀 어려웠어요. 근데 막 한참 그 코딩 테스트하는 기준이 기대보다 내 얼굴 안 보여주고 공부했어. 맞아. 그때 그 서로 막 불만이 있어요. 학생들아, 나는 얼음만 하는 되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조금 확 다르죠. 이게 이제 그 실습이랑 수업이 좀 쉽지가 않아요. 수업은 그냥 실습은 그래도 네. 또 이쪽 부분에서 내려가는 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처음에 따라하기는 하는데
그 프로파일, 유저 프로파일이 해가지고 이 프로파일 스크린 파일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홈스크린에다가 만드셔요. 아, 네, 지금 그래서 홈 UI도 날아가고 해서 이 파일을 복사해서 카피 복사해서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봐요. 파일 삭제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방금 입력한 거 프로필 스크린으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전에 있는 파일 복원하고 입력한 게 날아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코드를 전부 프로필 스크린으로 복사하면 네 맞아요. 프로필 스크린에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크린에 새 파일을 만들어서 방금 작성한 예를 들자면 얘네들을 해보고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파일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은 이 파일을 해서 그 프로파일 스크린 만들고 방금 작성한 거를 복사해요. 여기서부터 복사해서 네. 보여요. 지금 또에 따라서 안 나오는 거 보여요. 보여요. 아 보여요. 저는 보여요 지금. 아, 하나만 보여요. 버튼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그 제일 마지막에 이 지금 그 일단은 1차적으로 비를 좀 올려봐요. 네,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그 다섯 번째인 위젯에 보면 홈이라고 쭉 목록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기처럼 프로파일 스크린을 구출하십시오. 저 위치에 다섯 번째 위치. 두 번째 거는 살리고 걔도 죽이면 안 돼요. 네, 걔만. 개수랑 순서가 맞아야 돼. 제일 마지막에 추가하면 돼요. 지금 이래저래 엄청 쓸것 같은데. 그거 탤런트 디바이스 크롬으로 돼.
혹시 한길 안 쓰고 깨진 사람 있어요? 그 실제 실행 시켰을 때. 여러분들 실행 안 될 때 지금 파일에 바꿔줘서 무슨 실행이라는 별도의 창이 뜨는데 특정한 방법은 메인 폴더 열고 여기 있는 런을 클릭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 메인을 직접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로 실행해서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런을 실행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메인 파일에 메인 함수 위에 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그냥 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잘 들어가요.
같은 애만 여러분들 지금 우려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 우리 처음에 스크린에 프로파일 스크린 하나 파일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쭉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안 하시고 다른 데다 한 다음에 복사해 놓고 양쪽에다가 그대로 소스를 남겨 놓으면은 충돌해서 동작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기존에 있는 거 삭제하고 그 구조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 되시는 분들 에러 계속 잡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됐죠? 네. 이 모습이 아마 그럴 겁니다. 프로필을 누르면은 그 이제 몇몇 에러가 있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이제 버튼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버튼을 좀 추가를 해볼 건데 우리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 중에 프로파일 버튼은 아직 따로 넣진 않았죠, 우리가. 왜냐면은 이제 버튼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버튼 클래스는 좀 다른 게 우리 여기 로우 칼럼 대신 로우를 사용을 해서 가로로 배치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층이 좀 많습니다. 로우 안에 차일드 칠드런 안에 로우의 칠드런 안에 익스펜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펜드를 하나씩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작성을 해서 실행이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튼 하나 만들고 로우의 칠드런에 익스텐드를 좀 넣고 리스트 타일로 아이콘 텍스트 이 탭은 이제 나중에 선택인데 얘네들을 넣어서 이 유저 프로파일을 우리 그 아까 디바이더 하나 넣었잖아요. 디바이더 밑에다가 얘를 호출을 하면은 얘가 바로 보이겠죠. 버튼 추가하고 그래서 버튼 하나 추가해서 확인해보고 잘 되면은 버튼을 3개까지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버튼 2번이랑 3번은 사실 텍스트랑 아이콘만 다르기 때문에 1번을 완벽하게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텍스트랑 아이콘을 변경하면서 하나씩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버튼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해당 버튼을 찾아서 한번 넣어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디바이더 밑에다가 유저 프로파일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삽입을 하면은 화면 목록 추가해서 화면 목록 추가에 우리가 대칭적으로 볼 수 있겠죠. 유저 프로파일 이미지 하나 있고 디바이더 있고 유저 프로파일 버튼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거고 버튼이 3개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조금 더 진행을 해보세요. 꿈요인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아까 다른 분한테 여쭤봤을 때 아까 다른 분이 여쭤봤을 때는 이분이 제가 아까 이거를 여기 보고 하기 아니라 이걸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이 부분을 하고
새로 홈스키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가지고 강원님은 다 날아가고 홈스크린에도 있고 프로필 스크린에도 있는데 네, 프로필 스크린에 홈 UI가 같이 있잖아요. 네, 프로필 스크린에 홈 UI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프로필 스크린에는 아까 작성한 것만 주세요. 보면은 이게 프로필 스크린을 지우고 다음 스크린에서 한 단계 새로 잡은 이름을 같이 그래서 여기 프로필 홈스크린 여기 있는 거를 여기는 그대로 홈스크린은 홈 UI만 넣고 프로필 스크린은 지금 아까까지 작성하던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네. 홈스크린은 그대로 남겨놓고 양쪽에 같은 이름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계속 코드가 나가. 네, 그러면 홈스크린은 그냥 주셔도 되나요? 네, 홈스크린은 그대로 두면 되고 네, 프로필 스크린을 작성을 네, 여기는 있어요. 네. 파일 잘 여기까지 돼 있고 이 해놓으면은 그 콘텐츠 하고 슬라이드 밸런스 파일 저기 메인. 예, 이건 제가 드린 메일판에 내가 드린 메일판에 해야 되고 파일만 중간에 보면 이 코드에서 그럼 파일
지금 버튼 추가하는 거 이제 같이 여기까지도 꽤 많이 왔으니까 버튼 추가하는 거 다시 보면은 우리 지금 여기까지 만든 상태에서 밑에 버튼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 추가하고 있는데 버튼 추가할 때는 이 프로파일 스크린 점 다트 제일 마지막에 유저 프로파일 점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화면 위젯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젯에 여기에는 이번에는 가로로 펼칠 거라고 로우를 놓고 버튼 3개를 배치를 할 겁니다. 버튼 3개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버튼 3개 배치를 하는데 이때 먼저 버튼이 잘 만들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버튼 하나를 만들 거예요. 버튼 하나를 익스텐디드를 통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버튼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 칠드런 안에 넣어준 다음에 여기 아이콘이랑 텍스트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어 주고 나면은 우리가 이 버튼 2번이랑 3번은 조금 후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프로필 스크린에 우리가 유저 프로필 이미지 그리고 디바이더 2개를 넣어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버튼들 유저 프로필 버튼을 삽입을 해서 화면에 보이게까지 하면은 버튼까지 출력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되 어느 파일을 수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에 어떤 클래스에 작업하고 있는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처 올릴 때 위에 있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대략적인 구조를 같이 캡처해서 올렸으니까 거기서 보인 코드랑 다른 부분만 찾아서 삽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진도가 빠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치를 해놓은 게시물 팔로잉 버튼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옵션으로 넣어놨으니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시간이 좀 괜찮으면은 그때 좀 더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얘는 아까 버튼을 가로로 배치할 때 로우를 쓴다고 했었고 로우 같은 경우에는 칼럼이랑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계속 중첩이 로우 칼럼으로 들어가서 플러터 화면 구성이 좀 어려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별도로 이제 팔로잉포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게시물, 사이즈 박스, 텍스트 얘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프로파일 버튼 지금 우리는 칼럼에다가 프로파일 이미지랑 디바이더 그리고 프로파일 버튼을 3개를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 로우를 섞어준다. 가로로 섞어준다고 하면은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좀 같이 하는데 기존의 칼럼 안에 3개의 화면 구성 요소를 넣었다고 하면은 여기서의 칼럼에 헤딩으로 한번 감싸서 다른 요소로 한번 감싸준 다음에 얘를 다시 우리 디바이더랑 유저 프로파일 버튼은 그대로 냅두고 여기에서부터 사이즈 박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사이즈 박스, 유저 이미지 프로파일,
사이즈 박스, 그 다음에 팔로잉 포 4개를 배치를 했는데 얘는 로우랑 패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로 쭉 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로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사이즈 박스를 쓸 때 여기는 리스로 씁니다. 가로 사이즈로 써서 앞으로 쭉 배치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 위아래에 있는 거는 칼럼으로 쭉 나가는데 중간에 오른쪽 그 가로로 버튼이나 위젯을 늘리고 싶으면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역을 나눠야 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얘를 이제 별도 클래스로 빼도 되죠. 클래스 예를 들어서 프로필 인포메이션 에어리어라고 하고 스테이트레스로 좀 만든 다음에 이 빌드해서 여기 리턴에다가 바로 패딩 여기서부터 던지고 걔를 이 다음에 호출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좀 차이를 보기 위해서 세로로만 계속 배치를 하면은 왼쪽 그림처럼 세로로 쭉 배치를 하면 되는데 가로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로우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저 프로파일 버튼을 통해서 그 가로로 배치하는 걸 먼저 해보고 그 중간에 이제 다른 구성 요소랑 같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시물 글씨가 잘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은 프로파일 팔로잉 코에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게시물이랑 숫자 정보만 바꿔주면은 텍스트 정보가 옆으로 쭉 배치돼서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완성을 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아까 칼럼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칼럼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그 사이즈 박스, 이미지, 사이즈 박스, 그리고 이 덩어리 하나 이런 구성이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나중에 그러면은 나는 여기 정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아까 처음 정보로 그냥 쭉 쌓으면 되고 만약에 버튼들도 세로로 한다고 하면 세로로 쭉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 이름 옆에 비슷한 정보를 넣고 싶으면은 사용자 이름을 다시 그렇게 감싸서 쭉 따라줘야 됩니다. 아, 뭐 저거예요. 그 파일 포맷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 가로를 밑에 놓냐 입구 옆에 놓냐 싸우는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서 애초에 에디터에서 각 언어는 특정 스타일로 저장될 때마다 그냥 쭉 짜다가 저장하면 되는 거같요 네. 통일된 코딩 양식 이쪽으로 그런 그 취미를 넓혀가지고 코딩 스타일을 편집하는 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깔 때까지 깔려 그게 언어별로 있어요. 이게 자바나 다른 언어 가면 탭 사이즈가 4칸인데 그 자바스크립트랑 그다음에 플러터 웹 언어 베이스 2칸이거든요. 스텝이 그것도 다운을 사실 잘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자바나 C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래서 가급적 적응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나 이쪽은 이게 좀 건조합니다. 이 배치가 그냥 엄청 깊으니까 뿌린 건데 좀잘 되는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선호하는 서식이 항상 정해지니까 아직도 그냥 일할 때 보면 단순함을 APC로 듣는 분들
작업할 때 꼭 모든 변수를 AAA로 바꾸시면 네, 전제를 하는 거죠. 지금 몇 페이지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네. 까지 해서 한 칸 한 칸씩 진행하면서 버튼 UI도 같이 늘려갈 수 있어요.
아, 아니야. 여기 거. 진짜 바닥에 쓰시는 분들 예전에 그 같은 주소로 해서 다른 거 나와. 그도 똑같았을 때 다른 거 나와. 사람마다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숫자 나중에 다른 것 같으니까. 저도 막 슬라이드랑 제가 시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코드 보면은 밑에 파란 줄이 두 개인 사람들이 몇몇 보이는데,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만들 때는 없앴거든요. 그 베이스 UI 스테이트에 가보면은 뭐가 있었던 흔적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앱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위에 파란 줄 두 줄 뜨신 분들. 그 앱바를 제가 베이스 UI에도 넣어놓고 각 화면에도 앱바를 넣으니까 바가 두 개가 되는 화면이 출력이 돼서 만약에 바를 지우고 싶으면은 베이스에서 지워도 되고 각 화면에서 다 지워버려도 됩니다. 편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각 화면별로 상단에 있는 버튼을 계속 바꿔주고 싶으니까 보통 베이스에서 지우고 각 화면에 앱 바를 구성을 하고 타이틀이랑 버튼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 화면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버튼을 변경을 하는 게 버튼을 변경하거나 뭐 게시글 카운트 걔네들 개수를 늘리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제일 간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만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내고 있는 거를 일단 아바타를 더 작게 여러 개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면 돼요? 베이스 앱 없으시잖아요. 네. 아래가 베이스 이거 하시면 거기 밑에 앱박을 아니 앱박으로 조금만 날리가 없지. 날리 달아서 나도 아니면 앱박만 날리고 한 번만 아니 앱박만 날리고 베이스에 에파만. 네, 에파가 베이스에도 있고 홈에도 있고 프로파일에도 있고 나중에 화면 디자인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화면에 코드를 모아놓을까, 기능을 좀 모아놓을까 그런 기능도 좀 하게 돼요. 해놓고 화면에 지금처럼 에파 두 줄, 밑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쌓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 서비스 기획이나 이런 거 하면은 스토리보드도 만들게 될 텐데 실제로 앱이 동작하는 것처럼 화면을 그려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획에서 실제 실행되는 것처럼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기획 단계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한다를 표시도 하고 그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보이는지 도형으로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바뀌는지까지 세세하게 마치 프로그램 짜는 것처럼 기획을 해놓으면은 실제로 좀 기획서만 보더라도 살아있는 서비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더그 구현했을 때 문제점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설득력도 쉽죠. 발표하기도 좋고 나중에 이제 스토리보드 만들면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일단 24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있는 했거든요. 네. 네. 사용을 해보면서 실행을 할 때 지금 제가 그 파일이 바뀌어서 그 메인에서 여기 런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런 이 테스트 런 디버그 네네네 코드에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프로파일 스크린 파일에 오류가 있습니다. 뒤에 텍스트까지 다 출력이 됐나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했나요? 지금 여기 프로필 이미지 나오고
배치 쭉 돼 있고, 뒤에 이제 팔로워나 게시글 나오는 거는 네, 별도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오전에 한 거를 좀 요약을 다시 하자면은 그 우리 새로 잠깐 고생했던 새로운 구조의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UI 그리고 홈스크린, 메인 같은 분리된 파일을 통해서 각각 파일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화면 이동할 때 필요한 코드 수정하는 것도 했고 그 후에도 뭐 다양한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베이스 UI는 앱바 지우면서밖에 작업을 안 하는 것처럼 그 별도의 파일을 UI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은 계속 그 파일 코드가 꼬이지 않고 작성하는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놨을 때 경로 설정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임포트 경로 문제가 이렇게 있었고 그걸 여러분들이 스크린 폴더 안에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오후에도 진행할 화면 하나 두 개 정도 추가할 때도 스크린 폴더 안에 추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 또 바꾸겠죠. 기능을 탭에 기능을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인솔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비게이션 바와 화면 업데이트도 한 번씩 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는 프로필을 가지고 그 클래스랑 여러 클래스를 가지고 UI를 좀 계층적으로 쌓아봤어요. 그 어제 했을 때는 그냥 쭉 타이핑 하느라 한 클래스 안에 내용이 계속 쌓여서 나중 가면 코드가 하나가 이만해지거나 더 많아지고 자극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이런 거를 이제 그 원하는 기능이나 부분 단위로 좀 세부적으로 쪼개서 설계를 하면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 정보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한 클래스로 모아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전공 수업 들으시면은 배우게 되는 객체 지향의 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객체, 요새는 객체 지향이라고 잘 안 하긴 하는데 클래스 그리고 객체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그냥 화면으로 구성을 해도 밑에 있는 버튼들이랑 위에 있는 정보들은 프로필이라는 걸로 하나로 묶이기는 하는데 세부 정보가 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세부 클래스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 화면 구성이나 객체 구조 짜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비스나 기능 설계를 할 때 세부적으로 기능을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세로 배치를 좀 다르게 해본 것도 했습니다. 칼럼도 썼고 로우를 사용을 해서 화면을 혼합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게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도 이렇게 가로 세로를 배치를 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중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묶을 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파워포인트로 도형을 만들 때도 어떤 단계로 그룹화를 시킬까에 따라서 그 나중에 여러 가지 화면으로 복사를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도형 범위가 그룹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 똑같이 로우 혹은 칼럼으로 사용되는 것도 결국 이제 어느 단위로 화면을 나눌 것인가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작성을 하고 식사가 오기 전까지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참 실행을 하긴 했는데 그게 되게 기록도 써가지고 네, 그게 이제 베이스에 엠바가 있는 거고 베이스에 보시면은 노래 좀 아, 네네. 여기서 틀을까? 각 화면에 보면 엠바가 있고 베이스에도 엠바가 있어서 베이스에 있는 엠바를 지워주시면